천국 하우스의 새벽.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 소미는 홀로 마당에 나와 있었다. 머리카락은 미세하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방금 꾼 꿈을 잊지 않으려는 듯 단단히 쥐고 있는 메모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J.K. 바다 셔츠 손. 삐뚤빼뚤한 글씨는 그녀가 얼마나 급하게 써내려간 것인지를 보여줬다. 그 순간 저 멀리 주방 창문 불빛이 켜졌다. 해숙이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는 듯 차를 끓이고 있었고 소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엔 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동거인의 정서적 거리감이라기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아직도 잠이 안 와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소미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고낙준이었다. 하얀 티셔츠 차림의 그는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다. 추워 보여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건네며 미소 지었고 소미는 마지못해 담요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은 해변에 대한 기억 없어요? 고낙준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해변보다 병원이 더 익숙했으니까요. 소미는 대답하지 않은 채 시선을 아래로 떨궜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다. 아침이 되자마자 천국 하우스는 또 다른 전운으로 휩싸이기 시작했다. 박종기, 젊어진 시어머니는 거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앉아 며느리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다. 앞으로 일주일간의 가족 책임표야. 누구 하나 빠짐없이 이행해야 한다. 천국이라도 기본은 있어야지 않겠어? 해숙은 종이를 받아든 채 눈을 흘겼고 지우와 이영애, 심지어 지원센터의 도우미들까지 종기의 천국 시월드화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침은 누가 준비하죠? 지우가 물었다. 셰프가 있긴 하지만 기본은 내가 해. 체험형 천국이니까. 실전처럼. 그 말에 모두가 아연실색했지만 종기는 당당했다. 그러다 이영애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어머니, 여기선 조금 다르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 말에 박종기는 쏘아보듯 대답했다. 다르게 살다 버릇이 되면 현실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못해. 여긴 천국이지 무능력자의 수양소가 아니야.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흔들린 건 해숙이었다. 종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의 시집살이 시절을 소환했고 그 무게는 그녀를 천천히 짓눌렀다. 그녀는 마당 한켠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쥔 가족표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한편 소미는 벽에 걸린 그 그림 앞에 다시 섰다. 그녀의 시선은 프레임 구석 J.K. 왜 이니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림 속 바다는 점점 더 그녀의 꿈속 바다와 겹쳐졌고 머릿속엔 강렬한 울림이 밀려왔다.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순간 또다시 구름문이 열리는 듯한 희미한 빛이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 익숙한 파도 소리가 울렸다. 소미는 저항하지 않고 그 빛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다시 그곳이었다. 바다, 그리고 피, 그리고 젊은 해숙의 얼굴. 소미는 두 발로 모래를 밟고 있었다. 희미한 햇살이 수면을 비추고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끈적한 위화감이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파도 끝자락에서 젖은 하와이 셔츠 한 벌을 발견한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걸음을 옮겨 그 셔츠를 들자마자 그녀의 눈앞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돌연 시간의 틈이 열렸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의 눈을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해변의 절벽 아래 피투성이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셔츠는 그녀가 방금 전에 본 것과 동일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울부짖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젊은 이해숙. 소미는 놀라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 장면은 끝나지 않았다. 젊은 해숙은 바다 쪽을 바라보며 흐느꼈고 손에는 뭔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시계. 금속 시계. 낡고 긁힌 유리 안에 J.K.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소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묻어둔 진실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내가 본 거야? 아니면 내가 한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기억은 자꾸만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이 남자, 이 사건, 이 장소 모두가 그녀의 과거와 얽혀있고 자신이 알고 있던 소미라는 존재는 단순한 유령이 아니란 걸. 천국 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심하게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런 그녀를 본 해숙은 잠시 걱정하는 듯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어디 다녀왔어요? 이영애가 물었지만 소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박종기는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던졌다. 소미는 생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더라?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소미 스스로도 기억이 없다고 말해왔고 아무도 그 의문을 깊게 파헤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밥숟갈을 내려놓았다. 말이야. 천국은 착한 사람만 오는 건 아니더라. 아주 큰 잘못을 지은 사람도 여기로 와. 이유는 몰라. 운이었겠지. 그 말에 소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젓가락을 쥔 손을 떨었다. 이영애가 눈치를 채고 소미의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는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넌 아니야. 하지만 소미는 그 위로가 더 무겁게 다가왔다. 마치 스스로가 이미 아닌 사람임을 자각하고 있는 듯이. 그날 밤 해숙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엔 고낙준이 서 있었다. 해숙씨, 소미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돌아보더니 애써 웃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그녀가 다녀온 곳, 그리고 당신 표정 뭔가 이상했어요. 당신 나 몰래 소미 감시했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그저 걱정돼서. 고낙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예전에 우릴 잊은 척하면서 살고 있었나 봐요. 이 말에 해숙은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난 당신보다 나를 지키고 싶어요. 지금은. 낙준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 시간 이영애는 천국지원센터장을 조용히 찾아갔다. 혹시 소미에 대해 뭔가 알고 계신가요? 센터장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이영애 앞으로 내밀었다. 이 안에 있어요. 다 말해도 되겠어요? 이영애는 봉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봉투 안에서 흘러나온 건 한 장의 흑백 사진. 그 속엔 어린 소미와 젊은 해숙, 그리고 셔츠를 입은 남자. 그 남자는 분명 소미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구석에 흐릿하게 보이던 날짜 1993년. 문제는 소미의 사망 기록은 1990년이었다. 사진 속 날짜를 바라보며 이영애는 말을 잃었다. 1993년. 소미가 이미 사망한 시점보다 3년이 지난 사진.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인가? 소미는 정말 소미가 맞는 걸까? 이영애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천국하우스로 돌아갔고 마침 마당에서 그림을 정리하고 있던 소미와 마주쳤다. 소미씨, 혹시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요? 가족이라든지 부모님 얼굴 같은 거. 소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억나요. 단 하나. 아빠가 저한테 했던 말. 우린 널 믿어.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어도 넌 진실을 말해야 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 순간 이영애의 표정이 굳었다. 그 말을 언제 들었어요? 바닷가였어요. 그날 밤. 그리고 뭔가 있었어요. 피가, 셔츠가, 시계가. 소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기억은 여전히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고 떠오르는 장면들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분명히 누군가를 봤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을 조르던 손. 그 손에 끼워진 낡은 금속 시계. 그 시계는 지금 해숙의 서랍 속에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천국하우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해숙의 방 안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열린 상자 안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있었다. 금속줄은 닳아있었고 유리는 긁혀 있었지만 여전히 J.K.의 이니셜은 선명했다. 해숙은 시계를 손에 쥐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이 시계 버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직도 이걸 못 놓는 내가 제일 두려워.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미였다. 해숙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의 밀도가 갑자기 달라졌다. 소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시계 저랑 관련 있죠?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시계를 내려놓았다. 그날 있었던 일을 다 기억나진 않아요. 나도. 하지만 너도 뭔가를 숨기고 있잖니. 저는 알아야겠어요. 진실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정적이 찢어지듯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문이 쾅 열렸다. 고낙준이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다. 소미와 해숙이 마주선 채 시계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모습. 뭐야 이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낙준씨, 이건 해숙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낙준은 손으로 그녀를 막았다. 이 시계 이거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당신이 끼고 있던 거잖아. 소미는 숨을 삼켰다. 설마 그 남자, 그 셔츠를 입고 있던 남자 당신이?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가 방 안을 뒤흔들었다. 나는 지키려고 했어. 진짜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 순간 하우스 전체에 전기가 끊긴 듯 불이 꺼졌다. 정적, 그리고 숨죽인 어둠. 잠시 후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천국 하우스 내부 방송이 작동되었다. 긴급 안내 출입 제한. 외부와의 연결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가운데 이영애는 조용히 누군가를 쳐다보고 있었다. 천국지원센터장. 그는 비상 매뉴얼을 보며 누군가와 이어폰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예, 확인했습니다. 대상자 둘이 충돌 직전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영애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이건 단순한 천국 체류가 아니야.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생각했다.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해. 전기가 나간 천국 하우스. 붉은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며 천천히 실내를 물들였다. 낯익은 공간이 낯설게 변하자 모두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해숙은 여전히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소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확신과 의심이, 동정과 원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고낙준은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 뭘 믿고 살아온 거지, 혜숙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럼 당신은 날 얼마나 알고 있었던 건데? 혜숙도 마침내 폭발했다. 당신이랑 살아오면서 나 단 한 번이라도 내 얘길 제대로 해본 적 있었어? 항상 당신이 옳고 나는 조용히 따라가야 했지. 근데 이제 와서 믿음이 깨졌다고? 정적. 누구도 이 대화를 끊을 수 없었다. 이영애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려다 차마 다가서지 못한 채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천국지원센터장이 등장했다. 모두 거실로 모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천국하우스의 체류 조건에 대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무언가를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기계적이었다.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어둠 속에서 일제히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큰 스크린을 작동시켰고 화면에는 천국하우스의 일상이 녹화된 영상이 빠르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거실에서 웃던 모습, 마당에서 꽃을 가꾸던 모습, 다정하게 대화하던 장면. 하지만 이내 영상은 돌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고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당신의 진심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기억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센터장은 입을 열었다. 우리는 각자의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곳은 안식처이자 시험장입니다. 그 말에 박종기가 불쾌한 듯 소리쳤다. 뭐? 시험장? 우리가 실험진가? 센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삶, 죽음, 그 이유는 모두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누구는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누구는 아직 남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그때 소미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럼 저는요? 당신은 미완의 존재입니다. 센터장의 대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영애가 물었다. 센터장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소미의 이름이 적힌 여러 문서가 있었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혼 동기와 실패 신원 불명. 구조 미완. 기억 재건 단계 34 진행 중. 인간성과 연결된 정체성 부족. 실험 대상 4-B 소미. 소미는 혼란스러웠다. 전 사람이 아닌가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단지 완전히 복원되지 못했을 뿐. 살인자로 추정되는 장면은 당신이 본 기억이 아니라 투영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건 당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숙이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나도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하우스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각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스스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모두가 충격 속에 말을 잃었다. 소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 기억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면 그 남자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 거네요. 그녀의 시선은 천국하우스의 저편 빛이 새어나오는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카메라 렌즈에 비친 미세한 잔상이 움직였다. 마지막 장면. 방 안 어둠 속에서 어떤 존재가 천천히 시계를 들어올린다. 그리고 낮게 침묵처럼 속삭인다. 기억은 곧 무기야.